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1일 월요일이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무더위가 또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7월 말 8월 초 이때가 이제 제일 1년 중에 더울 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더위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되겠고요. 또 트럼프는 뭐 여러 문제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6개월 차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6개월 됐죠. 벌써 6개월 됐죠. 취임. 6개월 취임 후 6개월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성과를 굉장히 멋있게 써놨더라고요. 보시죠. 조금 있다가. 근데 좀 이상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요? 네. 하여튼 지금 6개월 맞이한 지금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뭐 여러 편지들 관련된 네. 뭐 이런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또 미국 최대 그 언론 재벌이랑도 또 사이가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슈들도 같이 뭐 네. 이따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한번 가보죠. 네.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앱스타인 다룰 계획이 있으세요? 앱스타인이요? 네. 아니 그래도 이 정도 이슈인데 한번 다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언제 뺐는데? 그게 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또 트럼프 실각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 네, 트럼프. 너무 나가시네. 이 정도면 트럼프 못 버티죠. 네, 앱스타인 편지 있으면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있으면 그거에 민사소송 걸었잖아요. 13조? 네. 네, 한 13, 4조 정도 아마 걸은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걸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좀 구리다 내지는 그만큼 뭐 좀 위험하다는 걸 이제 직감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트럼프 뉴스 거의 빼고 왔는데 월요일 아침이지만 진짜 오랜만에 주말 사이에 트럼프 조용한 주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이따가 심층 시간에 심층 시간에 조희준 대표와 함께 네. 트럼프 집중 해부 한번 또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희준 대표도 그렇게 앱스타인 뭐 이런 거 하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파월 의장 해임설이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금리 인하도 한다 그랬고 그 잘라봐야 소송하고 나면 임기 채운다. 그랬고 의미가 없다. 뭐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는데 전형적인 허위 기사를 실었다. 저는 지금 시장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은 미국에 뭐가 좋은지 누구보다 잘한다. 나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사상 최고치 기록하지 못했다. 폭락했을 거다. 정확한 정보를 얻어라. 사람들이 나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한테 설명하는 거다. 무슨 베센트가 나한테 건의를 하냐. 내가 시키면 하는 거지.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 코멘트라고 봤는데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 완전 소멸됐다. 다시 가동하려면 수년 걸린다. 이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봤습니다. 이게 안 부셔졌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기 행정부에서 존 볼턴이 항상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내가 어떻게 믿냐. 너네는 나쁜 놈이다. 너무 건재하다. 너무 위험하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 부셔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협상으로 가기 위한 카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에는 뭐 조금 빠졌는데 이거는 유럽 관세 때문에 그랬던 거고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6개월에 심취해서 그닥 저기가 없었습니다. 만족스러우신 것 같던데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글자는 캡처를 안 해놨는데 두 번째 임기 6개월 기념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중요한 임기 중 하나로 꼽힌다는 겁니다. 무역이나 우정을 제외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나라와 전쟁을 종식시키는 등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국가를 완전히 살리는데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활 희망이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이자 가장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볼까요? 저희 오늘은 세 가지 다 뉴스 다 한국 산업 관련한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경주에서
대한상해 하계 포럼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정말 뼈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중국 제조업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의 모든 물품과 경쟁을 하게 됐다. 반도체도 추격 속도가 빨라져서 거의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다. 이런 사태가 되기라고 예상했던 거는 10년 전부터인데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불행히도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거의 모든 산업계 인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더십들이 공통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그때 돈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 중국에 올라오지 않냐? 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안 보려고 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좀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랬던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 석유화학 관련한 토론회를 하는데 산업부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22년에 그 중국의 에틸렌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됐을 때 우리는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다 알지 않았냐. 네. 그리고 안 움직였다는 것도 다 알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게 희망은 AI에 걸 수밖에 없다. AI마저도 중국에 쫓아오고 적용하는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다는 건 더 안 좋은 뉴스지만 네. 아직은 초기니까 우리도 따라잡아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밀린 제조업 10년 후에 퇴출 위기다. 네, 그리고 거기 점 하나 찍고 그다음에 희망은 AI뿐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네, 아니면 저 자막에는 중국에 밀린 제조업 10년 후 퇴출 위기 희망은 AI뿐 이렇게 돼 있어서 무슨 얘기인가 알 수가 없어서. 예. 희망은 AI뿐이라는 건데 네. 이것도 사실 희망이 AI뿐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AI에 희망이 있다는 게 아니고 네, 그나마 AI라도 해야 희망이 있지 않겠냐. 10년 후면 다 퇴출될 거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게 데이터 사이즈가 안 된다. AI를 잘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잡고 서로 데이터를 교환해야 된다. 양국의 데이터를 섞고 쓸 수 있어야 조금이나마 경쟁력이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양국이 경제 공동체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최태원 회장의 얘기가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왜 일본이냐고 생각하지만 네. 더 좋은 옵션이 있으면 우리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있냐라는 네.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AI를 왜 해야 되는 얘기랑도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제조업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AI 말고 있냐라는 거고 또 이렇게 너무 작은 경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랑 파트너십을 해서 한 20년 동안 성장을 네.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같이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야 되는 국가가 일본 말고 또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신문 보도였는데 여수화학단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여수화학단지에서 전기요금을 한 10에서 12% 정도 깎아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울산이랑 그 대산까지 그 다 포함을 하게 되면 한 5천억 정도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동안 한 3년 동안 전기요금이 한 70% 이상 올랐다.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작년에 올라간 전기요금의 네. 10% 정도만 좀 내려줘도 연간 한 2천억 넘는 지원을 해주는 셈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 원가의 원재료 비중이 80%예요. 그냥 그 석유재료고 네. 그리고 이제 전력 등 유틸리티 비용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 거의 마진이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비 같은 거 다 R&D니 뭐 인건비니 다 해봐야 10%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깎아준다라는 거,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거 이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공장 가동률이 70%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서 이게 그 전남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65%가 석유화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남 세수의 60%가 여수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학이 좀 흔들리게 되면은 여수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한다거나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뭐 대출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기료 인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네. 겁니다. 정부는 지금 좀 신중한 태도예요. 이게 뭐 석유화학만 힘든 것도 아니고 철강 자동차도 다 힘든데 그러면 석유화학만 전기요금을 낮춰줘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다는 건데요. 네. 저는 이 전남 지역 여수 화학산업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화학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같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BCG에서 그 국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예요. 네. 보면은 2024년, 25년에 그 신규 증설 물량이 이렇게 있거든요. 증설 물량. 네. 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26년, 27년에는 작년 올해보다 훨씬 큰 폭의 증설이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동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27년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대충 최소한 85% 이상은 돼야 똔똔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 조금 깎아준다는 걸로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국회 토론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은 얼마나 어떻게 줄일 건지 제시해라. 가동 예. 캐파를 예. 네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얼마나 줄일 건지에 대한 수치를 제시를 해야 그 정도 줄이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네. 지금 뭐 전기요금 깎아달라 그래갖고 전기요금 깎아주면은 그래 뭐 한 달, 1년 몇천억 손실 줄이겠지.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수준까지 최대한 줄여서 생존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업계에서도 구조조정안을 제시해야 우리가 전기료를 깎아줄지 말지를 우리도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지원을 해줬을 때 지속 가능한 구조를 짜야 되는 거지. 지금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전기요금 깎아줘봐야 내년 되면 또 그 얘기할 거고 내후년 되면 더 심해질 건데. 그렇겠죠. 그래갖고 BCC가 얘기하는 거는 3년 후면 50%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기요금만, 그러니까 한경 기사에는 지금 전기요금 깎아주는 얘기하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얘기만 있는데 네. 거기에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는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민간이 먼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뉴스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 뉴스 되게 기다리던 뉴스인데 나왔습니다. 뭐죠? 그 펜실베니아주에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샀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필리조선소가 처음으로 특파원들한테 현장 공개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 크레인에 보면은 네. 이게 한화 써 있는 골리앗 크레인 페인트 칠 다 됐군요. 페인트 칠달 돼가지고 이제 조선소 구색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어딨냐면은 네. 미국 지역에 보면 이쪽에 뉴욕주 밑에 이렇게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원래 해군 조선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해군 조선소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조선소인데 여기가 이제 특파원들을 초청을 해서 처음으로 배를 공개를 해가지고 뭐 요런 배 하나 다 만들었고 요거 하나 진수하고 있는 요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 사실 예전에는 뭐 굉장히 잘 나가던 조선소인데 뭐 수주 잔고 해봐야 뭐 한 7척 정도 되고 네. 1년에 배 만들 수 있는 건조 능력이 뭐 한 척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척? 1년에 한 척. 네. 그러니까 이걸로는 사실 뭐 안 되죠. 네. 이거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거 한 6천억 정도 주고 샀는데 그 6천억 주고 산 거에 추가로 그거 플러스 알파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2030년까지 한 8척에서 10척? 그러니까 10배까지 늘려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거의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거의 도크도 이제 지금 한 개, 두 개, 한 개 쓰고 있고 2개가 있는데 그 옆에 뭐 추가로 뭐 한 10개 정도 도크가 있긴 있나 봐요. 네. 근데 안 쓴대요. 어. 안 쓰고 그냥 다 덮어 있고 뭐 풀나 있고 그래가지고 도크 좀 쓸게요 그러면은 이거 뭐 땅 보러 왔어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 봐요. 워낙 이제 좀 약간 좀 침체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좀 개발해 보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짓고 있는 배 중에 하나가 그 저기 풍력
그 풍력 터빈 만드는 데 쓰는 그런 배거든요. 네. 근데 그 배도 이 풍력 터빈은 다 미국의 근해에다가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근해에서 만드는 배는 존스법 적용됩니다. 음. 그래가지고 존스법 적용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만든 배가 아니면은 그 동네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풍력 터빈 만드는 아카디아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미국 풍력 산업의 승자가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좀 좋은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확대를 한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미국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한 250척 정도의 전략 상성단이니까 군사적으로 물자 수송하기 위한 선박단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선박법을 발의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가 돈을 써서라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향후 10년간 해군 군함 포함하면 200척 이상의 추가 선박 수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미국 내 조선소에서 만들겠다라는 게 네. 미국 내 조선소에 일부 만들겠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냐면 미국은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LNG 수송선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 액화 천연가스의 15% 정도는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미국 내에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이제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여기 좀 개선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가장 강건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조선 사업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조선 섬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의 그 내수 쪽에서 나오는 선박 수요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조선 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블록 거제도에서 블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겠네요. 아니면은 LNG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거기 제일 중요한 운반창 네. 이런 거는 만들어서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남해에 있는 SPP니 조선소들 다 망한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다시 다 살려야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가 워낙 커서 이제 블록 단위로 만든 다음에 그거 모아갖고 합치죠. 예.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근데 미국에는 그런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서 만들어서 좀 보내야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의 특파원들 얘기들 들어보니까 좀 미국 사람들 와서 용접 배우고 막 그러는데 네. 되게 분위기 활기가 많이 그래요?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내 수요만 잘 해도 사실 일거리야 끊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원가가 되게 비싸요. 네, 근데 인건비가 이게 감당 가능한가?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하나에서는 비용 낮추기 위한 스마트 야드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그래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차정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스페챗 한번 저희 들어왔네요. 네. 저희 슈퍼챗 열어놓은 거였어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관련한 감산을 추진하는 내용을 한 9월 정도에 확정 발표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공급 과잉에다가 이제 개혁 방안을 내는 건 2015년 이후에 거의 10년 만인데요. 2015년에 공급 과잉 관련한 개혁안을 저도 그때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철강, 석유화학 같은 굴뚝 산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낮추려고 그러는 게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같은 첨단 산업 쪽이다라는 거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했던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모두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특정 산업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리창 총리 같은 경우도 각종 비이성적인 경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 질서의 실질적 규범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전기차의 제로 마일리지 중고차였거든요. 네네. 사자마자 바로 중고차 되는. 예. 네. 그럼 그 짓을 왜 하냐? 라 그랬더니 보조금이 신차 판매할 때 보조금이 한번 주어지고 중고차 사는 사람도 나도 전기차 샀는데 왜 보조금 안 줘요? 그래가지고 네. 신차 보조금, 중고차 보조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차가 잘 안 팔리겠다 싶으면은 이거 그냥 바로 중고차로 돌려버리면 이 부분들의 가격을 한 번 더 보조금을 받아서 낮춰서 팔 수 있다. 네. 결국은 나랏돈 따먹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제가 갑자기 자동차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창천자동차였었나요? 창천 맞는 건데 맞네요. 네. 창천자동차 회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좀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쪽에 보조금을 비롯한 개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공급 과잉 때문에 힘들어하는 업종들이 다소 네.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뭐 다 자세하게 전하지는 않을 건데 요새 2차 전지 쪽에도 약간 호재가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ESS 1조 원 프로젝트부터 해가지고 좀 2차 전지 쪽에 조금 변화가 줄 만한 요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급 과잉 때문에 힘들던 업체들이 좀 괜찮아질 건데 이쪽에 이제 공급 과잉 해소한다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네. 남은 업체들의 경쟁력은 정말 무시무시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숨통이 트이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우리도 빠르게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은 그때는 더 강한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노출될 거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권순희 팀장님 오늘도 뉴스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좀 먼저 또 가보셔야 되죠? 예, 예. 네. 이거 본 적 있으세요? 뭐죠? 태양광 패널 깐 거? 어디예요? 중국이죠. 이야, 산을 덮었네. 뭐예요, 저게? 태양광 패널. 산 전체가 다 태양광 와. 패널이야? 네, 네. 산을 덮었네. 하여튼 중국도 문제야 저거. 와. 한번 저럴 생각을 다 했어 그래. 근데 어차피 안 쓰는 땅이잖아요. 아니 그 산이 저래서 유지가 되나요 저거? 나무는 못 자라겠죠. 저 밑에 있는 그러니까. 나무 뭐 햇빛을 받겠어요. 뭐 열만 받지. 요 관련한 얘기는 다음에.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이 아주 혹할 만한 제품 하나 갖고 왔네요. 와. 네, 요거는 바로 꼼데 가르송. 이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하트. 하트, 네, 하트. 꼼데 가르송. 카라티죠. 네, 흰색, 검정색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지금 이조 기자 입고 있는 게 네. 꼼데 가르송 검정색 띠고요. 여기 이제 흰색입니다. 네, 하도 비교돼서 난 안 입었습니다 오늘. 뭘 또 비교가 된다고 또. 에이, 네. 근데 꼼대는 사실 뭐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꼼데 가르송. 네, 꼼대는 그 옷 때문에 입는 겁니까? 아니면 요 하트 때문에 입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요 하트 때문에 입는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굳이 뭐 이게 뭐 누구한테 어울리네 마네 이런 거보다 나 하트 입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비싼 모양이에요, 그죠? 비싸죠. 비싸죠. 꼼데 가르송 티셔츠가 비싼 모양인데. 여기 뭐 한 20만 원 넘는 제품인데 지금 89,000원에 네. 꼼데 가르송 메이드 인 재팬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약간 뭐 핏은 조금 여유 있게 나온 편인가요? 거의 엑스라지죠? 네, 엑스라이즈. 근데 제가 딱 맞네. 그래서 딱 맞네요. 네. 살짝 큰데 거의 그냥 뭐 정 사이즈에서 그러네. 조금 크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꼼데 가르송 흰색, 검정색, 반팔 카라티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요. 확실히 약간 좀 가격 나가는 친구들이 재질이 좋더라. 맞아요. 네, 저도 뭐 요즘 조금 비싼 거 몇 번 입어봤잖아요. 뭐 이렇게 뭐지 그 악어 있는 거 뭐 이런 거랑 몇 번 입어보니까. 네네. 네. 크로코다일이 아니라 크로코다일 말고 크로코다일 라코스테. 네. 라코스테. 폴로 뭐 이런 거 네. 몇 번 입어봤더니 확실히 그 테무 알리랑은 다르더라고. 다르죠. 예. 빨아도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몇 번 빨아보니까 진짜 차이 많이 네, 나요. 맞아요. 저는 이제 카라티 가운데 지금 정프로님 입고 계시는 거에 이 팔이 감아주는 게 있고 약간 터지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감아주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요? 요거는 이렇게 여기에 테두리까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감겨 있는 시보리? 시보리? 좀 다른 건가요, 그거는? 시보리는 이쪽인 것 같고. 네. 여튼 그런 느낌의 카라티 요 사진 들어가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잘 어울리는 나는 이 신발 보고 깜짝 놀랐잖아. 여기 옛날에 네. 어르신들 신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신발에 이렇게 구멍 네. 뚫리고. 네. 아 근데 요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엄청 신더만. 아 그래요? 네, 젊은 분들이 신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요것도 컬러가 다른 색이지. 지금 이제 저희가 갖고 온 거는 검정색이고 네. 말고 그 색깔이 흰색도 있어요. 네이비도 있고 그레이도 있네요. 예, 흰색이 진짜 옛날 그
어르신들 네. 예, 편하게 신던 그런 신발 느낌인데 네. 요즘 젊은 분들이 이걸 또 이렇게 신더라고요. 예. 이거 보고 내가 이걸 왜 신어라고 하는 게 꼰대네요. 아, 그렇지. 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오, 이거 예쁘다 하면 젊은 사람이고. 여기 이제 젊은 사람입니다. 네, 요걸 이제 이게 이제 EVA 소재라 굉장히 가벼워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접히는 게 아주 그 편하게 돼 있어갖고 여름에 뭐 요거 하나로 비 오는 날도 신으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네. 검정색이라 좀 잘 안 보일 텐데. 네. 안에 이렇게 잘 보시면 안에 보이나 이게? 안에가 이렇게 구멍들이 막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에 손가락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요게 이제 제목이 플로퍼스. USA 미국 100년 전통의 브랜드인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플로퍼스. 네, 아주 가벼운 친환경 소재 그리고 굉장히 그 바닥이 안 미끄러운 걸로. 네. 또 비 오는 날 한번 대리석이 미끄러져 봐야 이제 정신 차리잖아요. 허리 한번 삐끗해 봐야. 굉장히 가볍고 편한 소재. 요게 요즘은 그래서 그 뭐죠? 그 막 많이 신던 슬리퍼 같은 거 있잖아요. 크록스 같은 크록스. 네. 크록스 안 신고 요런 걸 신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프로님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회사 출근해야 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실 크록스 신고 회사 간다는 게 그건 좀 그렇지. 굉장히 눈치 보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로퍼처럼 생겼으니까 장마철에 막 신발 젖어서 하루 종일 막 발에서 물이 들끓고 있고 막 이거 되게 싫잖아요. 네. 그럴 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요거 59,000원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사이즈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뭐 조선 나이키다, 고무신 느낌이다 얘기하시는데 약간 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하여튼 그 가볍고 편한 신발. 요즘 이게 트렌드니까 그렇게 신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소개해드리고 잠시 후에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야 되니까요.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